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은 옳았다. 홀로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홀로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당신의 목표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당신의 삶 속에 자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발휘하는 영향력에 따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사람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 그 다음은 장소다. 물리적 환경은 당신이 해야 할 단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환경은 당신을 영영 원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의 환경이 주의력을 흩트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결코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살을 빼려고 애쓰는 와중에 매일 초콜릿으로 장식된 복도를 걸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은 쉽게 유혹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에 손을 뻗고 말 것이다. 무엇이 당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 당신은 단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라. 당신이 매일 지나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맞닥뜨리는 시각과 청각 도둑들을 모두 제거하라. 내가 집에 있을 때 경험하는 도둑들은 아침 신문과 뉴스, 이메일,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들이다. 모두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나의 단 하나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이메일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절대 신문을 읽지 않으며 출근하는 경로를 공들여 정한다. 직장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곳과 사내 게시판을 피한다. 그런 것들은 일과 후로 미뤄도 된다. 내가 배운 것은 이렇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깨끗이 치워둘 때 비로소 일관되게 성공에 이룰 수 있다. 정신이 팔릴 만한 곳에 스스로를 놔두지 마라. 당신의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다. 자신의 목표 달성을 돕지 않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흔하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생산성을 빼앗아가는 가장 흔한 도둑이기도 하다. 배우이자 코미디언 릴리 톰린이 말한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 그러니 단 하나로 이루는 과정에서 우회로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으로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닦아라. 핵심 개념, 일 아니오라고 말해라. 무언가에 승낙을 하는 건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무엇도 자신의 최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찾는 길이다. 이 혼란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단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미뤄질 수 있음을 인정하라.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일들이 마치 올가미처럼 나를 붙들고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혼란은 피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라. 단 하나를 성취하면서 이룬 성공이 곧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증명할 것이다. 3. 에너지를 관리하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지만 품질 보증이 없어서 쓰다가 교환할 수도 없고 고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든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4.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물리적 환경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라. 우리 삶 속에 유익한 사람들과 매일 가는 길에 마주치는 올바른 물리적 환경은 당신이 단 하나를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너무 멀리 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T.S. 얼리엇.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그 걸음을 바로 단 하나라 부른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 본다. 지금까지 꿈꿨던 그 무엇보다도 크게 말이다. 보이는가?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음을 잘 읽어주길 바란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당신에게는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할 때 당신은 아주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크게 사는 것은 그렇게나 간단하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현재의 소득을 종이에 적어라. 그런 다음 거기에 아무 숫자나 곱해라. 2, 4, 10, 20.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그저 하나를 골라 현재 소득에 곱한 다음 그렇게 나온 숫자를 다시 적어라.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겁이 나든 흥분이 되든 일단 그 감정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이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일을 곱해라. 그런 다음 행동의 위의 질문에 맞도록 행동을 수정하라. 그러면 크게 살 수 있다. 개인 소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개인적 인간관계, 커리어나 업적, 사업적 성공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한계를 높이면 삶의 한계 역시 넓힐 수 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큰 삶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들어야 한다. 윤정쌤 소리가 안 나요. 저만 안 나나? 아니요, 나도 안 저도 나. 안 보여요. 소리 안 나. 이제 돼요? 돼요. 음. 네. 됩니다. 초점을 최대한 작게 맞추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얼마나 크게 생각하든 거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려면 언제든 작은 초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전 나는 땅에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 완전히 자란 나무는 살 수가 없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묘목을 사서 크게 키우는 것이었다. 크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고 5년 뒤 첫 사과를 얻었다. 처음부터 크게 생각한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맞다. 나는 한 그루만 심은 게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가수원을 갖게 되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다. 완전히 성숙한 것을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는 없다.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과 그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뿐이다. 작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도 작은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이 크게 자랄 기회가 생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행동은 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습관은 습관 위에 쌓인다. 성공도 성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대로 세운 도미노는 그 다음 것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연달아 넘어뜨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성과를 원할 때마다 도미노 넘어뜨리기를 시작하게 할 바로 단 한 가지 행동을 찾아라. 커다란 삶은 연쇄 반응의 물결을 타고 만들어진다. 성공을 목표로 할 때 중간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남다른 성과는 그런 식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단 하나를 위해 살 때 축적되는 지식과 가속도가 곧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당신 스스로가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어느 저녁 한 체로키 인디언 장로가 손자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아이야, 그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한 늑대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함, 흥분, 그리고 행동을 불러온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탕으로 다져진다. 자신의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단 하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약화시키거나 제자리로 돌려놓을 그것을 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후회다. 오래된 미래가 건네는 조언. 앞으로 20년 뒤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어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부두를 떠나 항해하라. 위협품을 타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단 하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보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선물로 받게 된다.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과거로 돌아가 18살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미래로 80살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은가? 참 흥미로운 문제다. 나라면 8살의 나를 택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더 넓고 넓은 렌즈를 통해 얻은 지혜가 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 들고도 현명한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삶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마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을까? 노력 역시 중요하다. 노력 없다면 결코 닿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성취도 중요하다. 성취가 없다면 당신이 진정한 잠재력을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의 추구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절대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럼 결국에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대신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며 살기의 삶은 너무도 짧다. 가치 있는 삶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삶의 후회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깨달은 것은 삶을 가장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이다. 죽음에 다다른 사람이 그리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을 옆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전진하는 방법에 대해 내게 어떤 말을 들려줄지 궁금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놀라웠다. 그리고 해답은 단순했다.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후회를 말하는 것인가? 나 같은 경우 지금까지 손수건이 필요한 것은 고사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책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브로니웨이의 2012년 작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며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그야말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가며 읽어야 했다. 저자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그들에게 후회가 있는지,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꼽은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았다.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행복도 우정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유익 것들 모두가 뼈아픈 후회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었다. 웨어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꿈의 반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선택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채 죽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웨어뿐만이 아니다. 1994년 미국의 심리학자 길로비치와 메이백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후회의 심리학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것은 바로 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라.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최고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남다른 성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과 같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라. 후회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모든 일 중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맨 위에 두어라.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다음에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이렇게 속삭였다. 아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들을 매우 사랑하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말이 맞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일이 토요일이니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 어떨까? 너랑 나 둘이서만 말이야.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보낼 하루에 대해 온갖 신나는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들이 깨어 얼른 나가자고 성화를 부리기 전에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싶어서였다. 신문 경제면에 푹 빠져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신문을 확 잡아당기며 아빠 저 일어났어요. 얼른 놀아요. 라고 소리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과의 하루를 고대하며 일찍 일어났다는 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아침 시간을 조금만 더 즐기고 싶었다. 그래서 재빨리 머리를 굴려 좋은 생각을 짜냈다. 그는 아들을 꽉 껴안아주고는 첫 번째 게임으로 함께 퍼즐을 맞추고 그것을 다 맞춘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놀자고 하였다. 신문을 읽다가 한 면이 3개의 사진으로 꽉 찬 광고였음을 떠올린 아버지는 그 면을 찾아내어 잘게 자르고는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런 다음 테이프를 가져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퍼즐을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 보고 싶구나. 아이는 신나서 퍼즐에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시간을 조금 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문에 정신을 몰두했다.
그런데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가 다시 아버지의 신문을 잡아당기며 자랑스레 소리쳤다. 아빠 다 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자기 앞에 처음 광고지 그대로 한 조각도 어긋나지 않은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놀란 아버지가 물었다. 대체 어떻게 그리 빨리 맞췄니? 아이가 한껏 미소를 지었다. 쉬웠어요. 아빠 사실 처음에는 맞출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종이 조각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를 주우려고 몸을 구부렸는데 식탁 상판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서 보니 신문 뒷면에 사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사람을 맞추면 세상이 저절로 맞춰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내가 10대였을 때였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수시로 그 이야기를 떠올렸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나를 사로잡고 이제까지 내 기억에 남은 건 바로 아들의 창의적인 해결책이었다. 아이는 더 심오한 비밀을 발견했다. 삶에 대한 단순하고도 더 직접적인 접근법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단 하나, 의심의 여지도 의문의 여지도 없는 단 하나, 내면은 성공에 있다는 것이다. 성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위대한 성과가 가능해진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단 하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꿈을 그리면 백해무익한 법.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은 다 읽었고 이해도 했다. 이제 남다른 성과를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단 하나의 힘을 가장 크게 이끌어낼 방법은 무엇인가? 책의 핵심 내용을 뒤돌아보고 단 하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간결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아래에 초점 탐색 질문을 짧게 써놨다. 그러니 각 문장에서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더욱 쉽거나 불필요하게 만들 이라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개인적인 삶, 단 하나의 힘을 빌려 삶의 핵심 부분들을 더욱 또렷이 보도록 하자.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내 삶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몸매를 얻기 위해 90일 안에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의 정신적 행복과 편안한 마음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하루 20분의 기타 연습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90일 내에 골프에서 5타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족,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단 하나를 이용한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온 가족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주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다음 휴가를 최고의 휴가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다음 크리스마스를 최고의 크리스마스로 만들려면 당신의 업무, 단 하나의 정신을 이용해 자신의 직업적 삶을 다음 단계로 높여보자. 여기 쓸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다. 현재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먼저 끝내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원하는 만큼 연봉을 올리기 위해 다음번 인사평가 전까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일을 모두 마치고 제 시간에 퇴근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당신의 팀, 단 하나의 정신을 동료들에게도 적용하라. 관리자든 임원이든 심지어 사장이든 단 하나의 정신을 업무 상황에 매일 적용시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어떤 회의에서든 이렇게 물어라. 이 회의를 빨리 끝내면서도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팀워크를 강화시킬 때 이렇게 물어라. 훌륭한 인재를 찾고 개발하기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다음 달, 내년 혹은 5년 뒤를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이 물어라. 목표를 일정보다 빨리, 예산보다 적은 돈을 들여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부서의 직원들에게나 최고 임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라. 단 하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90일 동안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예에 불과하다.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나누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들려주는 그들만의 통찰에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단 하나를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단순히 책을 한 번 읽고 몇 번 토론을 하거나 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66일이 걸린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에 따라 접근하라. 삶에 불을 붙이려면 불꽃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단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단 하나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분야들도 살펴보도록 하자. 당신이 가담한 비영리 단체, 매년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전보다 2배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원봉사자 수를 2배로 늘리면 당신의 종교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출석률을 제대로 높이려면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당신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자원봉사 참여도를 2배로 높이려면 투표율을 2배로 높이려면 언젠가 나의 아내 메리에게 무엇인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아내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였다. 그때 아내가 날 쳐다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여보, 그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가 아닌데요. 그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하는 대신 내가 직접 그 일을 했다. 단 하나의 정신을 적용하면 크게 생각하고 일들을 처리하면서 목록을 만들고 등비 수열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다음 가장 첫 번째 일부터 덤벼들게 된다. 당신의 도미노 넘어뜨리기를 시작할 단 하나인 셈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새 삶을 살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남다른 성과를 이루는 비결은 작지만 핵심이 되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당신을 이끌 아주 크고도 구체적인 질문임을 명심하라. 모든 일을 다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저 하나만, 올바른 단 하나만 하려고 했으면 이제껏 원했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거나 필요 없게 만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제 남은 건 전진뿐이다. 감사의 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죠? 요거 안 네.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일단 사진부터 찍고 그리고 얘기 잠깐 나눌게요. 사진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할까요? 읽고 나신 후 느낌? 상준 쌤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단 하나. 단순함?
말하기? 뭐야? 단 하나 말. 한 개 말하기. 어떤 이 책을 원씩 읽고 난 다음에 어땠었는지. 네, 단 하나, 행동. 행동. 네, 그러면 우리 혜림쌤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책에서 적혀 있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최고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네, 이치에 닿는 행동을 할 때, 일단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하면은 그다음부터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나오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원싱도 그렇지만 모든 책들이 우리가 시크릿도 읽고 해빙도 읽고 했지만 행동인 것 같아요. 모든 핵심은 행동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돈을 벌 것이다. 요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행동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윤정쌤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같아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은 다 하는데요. 책 읽을 때마다 하거든요. 근데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천. 영지 쌤, 네. 전부 다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내가 배운 행동의 핵심은 이렇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저도 여기서 그거하고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삶 속에 숨어 있는 모든 훌륭한 가능성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 현실이 되려면 제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행동을 하다가 사실 조금 멈칫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내 만보 걷기도 내가 노력을 하다가 요즘 조금 하루는 빠졌다가 하루는 했다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여기서 했던 게 제일 안 되면 하루에 그냥 생활 걸음이라도 만보를 걷기를 해서 완성을 시켜라. 제가 그전에는 진짜 밤 12시 진짜 11시 59분까지 제가 만보를 채우려고 제가 걷고 했는데 요즘 그거 뭐 안 하고 그냥 조금 가면 어때 하고 그냥 8,000보, 9,000보에서도 제가 그냥 수도하고 만보를 안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제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제가 좀 더 다잡은 것도 있고, 행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참 한심스럽다는 조금 그런 생각도 좀 했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내가 행동하는 내가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진짜 단 하나, 이게 뭘까? 항상 조금 생각했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그 하나를 다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올해는 또 행동하는 해로 다시 한번 발돋움해 보려고 합니다. 은희쌤. 다들 같으시네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대신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매사에 너무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게 뭐 일장일단 있기는 한데 때로는 생각하면 바로 그냥 지금부터 뭐 오늘부터 뭐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4시 10분 기상이었거든요. 이제 올해 목표가 4시로 앞당기는 게 10분 앞당기는 게 목표인데 오늘부터는 4시
일어나서 지금 운동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그냥 바로 당장 하는 게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도 야마자키님, 야마자키가 누구예요? 야마자키 종건님. 나 아니야? 맞아. 누구야? 난 내 차례인 줄 알았다니. 맞아요. 야마자키 종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나? 어머, 어머, 이름이, 그러네? 네. 지금 봤네? 또 왜 저렇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저도 아, 예? 이거 왜 왜요? 그랬는지 알겠다. 아, 이거 네, 저희 막내가 제 노트북 잠깐 썼었는데 그게 그래서 바뀌었었나 봐요. 아니, 저는 뭐 처음에 조금 읽고 중간은 달아 넘어가고 마지막에 딱 들어가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좋네요. 근데 저도 가장 행동하는 거, 실행하는 거, 결국은 움직이는 거, 계속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걸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저번에 읽었었던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하는 거. 네. 그 단 하나 시작할 단 하나. 맨날 그럼 인제 또 이 책을 맨 처음에 읽었다고 하면은 인제 '그럼 단 하나는 뭘까?' 인제 이거 생각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꼭 그 단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거 하나, 뭐 가족한테 중요한 거 하나, 뭐 일에서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진짜 제일 쉬운 거 단 하나 딱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올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야 수정님 읽은 순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수정님. 좋네요. 저는요, 우선 뭐 다들 비슷하긴 한데, 저는 우선 주변 정리, 환경 정리, 왜냐면 다 하나를 하려고 해도 주변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나를 다잡고 가야 뭘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고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그래야 포기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야 꾸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선배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렇게 하나라도 작게나마 하나라도 가지 않을까 행동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숫자에 민감한 것보다도 뭔가 그런 것보다도 이게 작게나마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매일매일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책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습관을 쉽게 명확하게 하라고 했다면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하나를 정해서 가라, 행동해라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이게 결론이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이 책을 마무리를 졌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김현선님? 안 했어요. 제가 안 맞아. 했어요. 신기자님. 네네. 연서님은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예. 이따가 오시면은 얘기 듣도록 할게요. 네. 저도 그냥 단순함인 것 같아요. 단순함. 진짜로 올해 들어서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가자. 그다음에 쉽게 가자. 아까 수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잡아도 못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잡아서 안 하고 있으면은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강하게 가야 될 부분들은 강하게 밀고 나가고 조금 유순하게 가야 될 부분들은 유순하게 넘어가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집중력으로 좀 진짜 앉아 있는 힘 저희 애한테도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 공부할 때도 앉아 있는 힘으로 공부한다라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힘으로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되게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요즘에 타이머 맞춰놓고 하는데 30분 앉아 있는 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계속 딴짓을 하고 있고 한 가지에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진짜 집중하면서 단순하게 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될 수 있어서 진짜 1월에 책 정말 선정이 너무 잘 됐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참, 요 책 다음에 후에 어머, 네, 상준 쌤이 또 얘기를 어.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규나 쌤. 이 책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큰 질문을 통해 큰 해답을 찾으면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고 그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정해졌다면 그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꼭 사수하자. 결국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단순한 진리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네,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연서님 오셨네요. 연서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다. 단순한 힘은 내가 움직이는 일이다. 이상입니다. 그치, 예. 그치.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다음 책은 다니엘 핑크. 후에, 재발견. 재발견. 예. 근데 저는 책이 주문을 했는데 내일 오후에나 오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그 책 읽나요? 내일 아침부터 읽을 거고요. 밀리의 서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책이 늦게 와서 제가 내일 못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참여로. 혹시 책이 안 오게 되면, 네, 못 오게 되면. 듣기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후회 다음 책은 뭐예요? 후회 재발견. 재발견인가? 후회의 재발견 맞아요. 맞아요. 후에 다음 책이 뭐냐고. 그 다음 그거 거. 다음 거요? 글이 또 그거 있지 다음 거. 않았나? 글이 다 없었나? 그거 다음은 책 아직 안 안 정했던 것 정했어. 같은데? 안 정했고 2월 책 오늘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2월 책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읽고 싶으신 책들로 올려놓을게요. 저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었어요. 처음으로. 와. 매번 Congratulations. 작년 같은 경우에 오일 챌린지 하면서 거의 챌린지 이후에 합류하거나 시험과 겹치게 되면 거의 합류 못했는데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1월에 축하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1월에 정말 책 한 권 완독해보자, 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 책은 끝까지 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했어요. 같이 했어요.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예요. 이게 혼자 읽긴 했는데 같이 읽은 건 이 책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1월달 기분 좋게 시작하셔갖고 올해는 네. 계속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목표가 그렇게 됐네요. 1월에 해보고 안 되면 집어치려고 했는데 됐어요. 아니, 이 책도 있잖아.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했어요. 해보려고. 1월에 했으니. 파이팅입니다. 저는 내일도 못 들어와요. 음.
얼굴 가끔씩 하세요. 보여주시는 것도 네, 감사해요. 하세요. 수요일, 금요일은 거의 못 오고. 예, 본인 스케줄 맞게 하세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예, 저도 작년에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케줄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2월 책 올려주시고요. 2월 책은 저희 그 추천책으로 받을 거예요. 추천해 주시면은 거기에서 목록 잡아서 뽑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사진 다 찍었죠? 네. 여선님 아까 찍었나? 다 찍었지? 들어왔을 응. 것 같아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고 아, 잠깐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 네, 봬요.